걸렸나요? 기어이 우리 3대500이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말로 이제 뭐 해봤자 입 아픕니다. 그 정도로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 플러스 일반인들도 즐겨 먹는 게 바로 이 흑마늘이죠. 근데 이 흑마늘을 먹기 편하게 만들어냈어요. 3대500이 사고를 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이제 시합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이제 피로해진 상태고 좋지가 않은데 이제 뭐 흑마늘 먹고서 확실히 활력이나 이런 거 증가도 많이 느끼고 있고 피로 회복이나 이런 것도 이제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효과 중에 또 이뇨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는데 제가 또 시합 끝나고 좀 체중이 오르다 보니까 좀 많이 부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이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고 이제 운동 전에 너무 허기지거나 할 때 좀 먹는데 회복력에 관련해서 확실히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몸이 좀 다운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태여서 얘가 좀 더 효과적으로 뭔가 느껴지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 일반인 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운동하고 직장일 하고 하다 보면 몸이 항상 이제 다운된단 말이에요. 뭔가 확실히 좀 체감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근데 그렇게 좋은 게 있는데 왜 저는 안 주시고 맨날 일반 식으로 아니 저는 이제 이거는 안 드리는데 또 월급으로 올려드리는 걸로 저는 하나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특별히 실한 놈으로다가 순수 까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맛이? 이거 약간 연양갱 같은 느낌. 그래도 이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제 맛도 맛있긴 한데 마늘은 마늘이다. 얘가 가져다주는 그런 효과를 좀 생각하고 드시는 게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 맛이야? 이러면은 좀 먹을만하다. 남자라면 또 이제 그렇지. 개인적으로는 시합 후에 좀 영양 공급이 잘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강해집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의학약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본인의 그 테스토스테론 어떤 레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건강하게 유지를 시켜주면서 피곤한 와중에 항상 활력이라든지 퍼포먼스를 일정하게 혹은 점점 우상향하는 식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래서 3대500 BCA도 타놨고 바로 오늘 가슴 어깨 한번 털어볼 생각이니까 바로 렛츠고 해보겠습니다. 렛츠고. 비시즌 훈련을 이제 바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가슴이나 어깨 그런 상부에 좀 볼륨감이 조금 아직 부족하다라는 좀 피드백을 받아서 그거에 좀 맞춰서 이제 좀 오늘 훈련을 조금 할까 하는데요. 타 세트까지 어떻게 올라가는지 담아볼 예정입니다. 이제 본 세트가 되기 전까지 올릴 건데 빈봉일 때 개수를 조금 많이 하는 편입니다. 빈봉으로 웜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웨이트 트레이닝은 항상 주동근이 있으면은 그 협력근이 있고 그건 기란근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웜업도 확실하게 진행을 해줄 수가 있고 맞다. 그 입술 해명 안 해도 되나? 여러분 제 입술에는 그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포징하는데 입술을 조금 다른 선수보다 많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도 유튜브를 보시니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외할아버지가 이제 일을 하시거나 어떤 거에 집중을 많이 하셨을 때 입술을 그렇게 움직이시면서 일을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좀 매력적이신 분이었다. 그러니까 너 집안은 살짝 내력이다 그게.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제 입술이 더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포징하는 데 있어서 너무 경박스럽지는 않아야겠죠. 그 처음 알게 됐어요. 뭔가 그 출생의 비밀을 들은 느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빈봉 이후에 60kg 때부터는 뭐 15회 이상을 잘하지 않습니다. 좀 낮은 반복 횟수로 중량을 본 세트까지 올라갔다가 그 상태에서 이제 중량을 낮춘 상태에서 볼륨 훈련을 하는 식의 방법을 선호합니다. 쓸데없는 힘을 빼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거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 주동근에 확실히 힘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조차도 빈봉으로 웜업을 하면서 그 주동근에 대한 근신경을 계속 이제 집중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이게 또 확실히 비신되니까 제가 말이 많아지네요. 품격은 탄수화물에서 나오는. 그렇지. 품격은 탄수화물에서. 그리고 이제 손목 보호대를 한번 착용을 해볼 건데 액세서리가 아니거든요. 이 손목이 가까운 부위에다가 이렇게 착용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손목 살짝 위쪽을 이렇게 좀 감싼다는 느낌으로 시작을 해서 감아주시면 확실하게 더 안정적인 리프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사실 너무 낮은 무게부터 얘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중량이 올라가서부터 사용하는 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오히려 얘가 내 몸에 좀 이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추가로 좀 팁을 드린다면 주동근이 가슴이다라고 해서 가슴으로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다소 위험한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가슴에 뭐 어떤 기랑근이 등 근육 쪽 이런 부분을 웜업을 해주는 이유도 그 반대되는 근육도 웜업이 돼야 효과적으로 주동근을 타겟팅할 수도 있고, 고립이라는 것은 주동근, 협력근, 그 어떤 기랑근의 온전한 기능이 세팅이 됐을 때 주동근으로만의 큰 자극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립이다. 협력 없는 고립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들어가라고? 13초 남았어. 아, 우리 PD가 또 제 내년에 대한 기대가 커요. 스파르타로 들어가라고 하네요. 시간 올렸고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탑 세트입니다. 이제 무게를 낮춰서 볼륨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탑 세트에서 중량을 낮춰서 볼륨 훈련을 들어갈 때는 휴식 시간도 조금 더 낮춰줘야 돼요. 그래야 운동 강도적인 측면에서 타이트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보시면 제가 고중량을 했던 세트는 거의 한 세트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고중량이라는 것은 전부가 아닌 수단의 한 가지인 거죠. 제가 파워리프터는 아니잖아요. 고중량 훈련과 볼륨 훈련을 적절하게 잘 섞고 내 운동의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고중량 하는 이유는 10개 할 수 있는 무게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BCA 한 잔만 타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이 BCA이기 때문에 두 스쿱 넘게 먹을 거야. 2스쿱 반. 왜? 난 100kg가 넘으니까. 확실히 빵빵해졌네요. 오, 이제 땀도 나네. 건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컨디션 회복을 위해서 요즘 좀 신경 쓰고 있는 게 있나요? 영양과 휴식이죠. 영양도 단순히 뭐 단백질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산화하는 이런 식품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스태미나를 증가시켜줄 수 있는, 아까 소개했듯이 뭐 3대 500의 흑마늘이라든지 그런 야채 같은 거, 뭐 브로콜리라든지 뭐 영양적인 거를 많이 챙기죠. 그리고 이제 휴식도 그냥 운동 안 하는 게 휴식이 아니고 휴식 날에는 근육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어떤 마사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근데 확실히 좀 체중이 오른 게 보이지? 올라오긴 올라왔어. 내가 어깨살 보완해서 내년에 탑10 뜬다. 뒤졌어. 등까지 보완해가지고 탑10 뜬다. 온라인 마인드. 아까 무슨 얘기까지 했지? 아, 영양. 그렇죠. 아까 영양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는데 보충제도 영양의 한 부분이다. 운동 중간에 BCA 타 먹고 막 이러는 이유도 사실상 어떤 고중량 훈련과 어떤 이런 강도 높은 훈련에 몸이 버티려면 자연식으로 섭취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보충제로 빠르게, 보충제가 약은 아니지만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나아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먹는 거고,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 저도 이런데 일반인들 입장에서 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나 고중량 칠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 고중량을 치고 싶은 어떤 간절함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노력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니 근데 또 보충제는 막 수십여 가지 사가지고 난 보충제로만 뭐 할 거야, 절대 이러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합 후에나 이런 컨디션을 회복할 때 투자를 아끼지 않아요, 사실. 몸 조금이라도 좋아진다고 하면은 솔직히 저희 뭐 흙도 먹잖아요.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흑마늘도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에야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이런 거를 어떻게 협찬을 받고 상업적으로도 어떻게 좀 소개를 하고 하지만 이전에도 저는 대야 돈 주고 사 먹었어요. 좀 그런 투자를 좀 아낌없이 했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인 뭐 운동하는 사람 뭐 할 것 없어요. 우리 모두가 피곤하고 힘든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영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분들 너무 똑똑하고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고 다 잘해요. 근데 그런 걸 신경을 못 써요. 알기만 알고 하지는 않는 거야. 이거 먹으면 좋대,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투자나 노력을 아끼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뭐 오늘 영양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했는데 물론 제품 홍보가 곁들여져 있지만 앞으로는 좀 커뮤니티 같은 데도 제 영양이나 훈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공유할 수 있는 식으로 그런 정보들도 다양하게 올릴 예정이니까요. 제 유튜브 조금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딕스의 팁은 뭐냐면 이 정거근과 이 승모근의 어떻게 보면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정거근에 힘을 주고 승모근 아래로 하강을 딱 시켜가지고 딱 잡아주는 거. 이 상태에서 가슴을 그대로 늘려줘야 돼. 그게 일단 첫 번째로 조금 팁이고, 이 수축을 끝까지 다 펴서 완전히 뭔가 하려던 것보다는 가슴을 최대한 조금 늘려준다라는 느낌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조금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넓히면 상대적으로 가슴에 타기가 좋아져요. 근데 어깨가 이제 좀 아프시거나 무리가 많이 오신 분들은 이 넓혔을 때는 어시스트를 항상 사용을 하시던지, 했을 때 아프면 무리하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뭔가 몸에 아픔이 온다, 그거는 몸에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는 경고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막 보호대 감아버려가지고 아픔을 없애준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거라든지, 이 몸에 대한 통증은 자세 변화에 대한 요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끝. 끝났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가슴 어깨 훈련이었습니다. 자, 우리 올 리브 여러분들 비시즌에 가슴 어깨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탑 세트에 접근을 해야 하는지, 특히 좀 영양에 대한 부분, 오늘은 이제 이 흑마늘을 좀 소개를 많이 하면서 영양에 대한 부분도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흑마늘 하면 조금 가격적인 부담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나왔습니다. 제 이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구매를 하시면 34,900원, 그 다음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까지 해주시면 32,900원에 2통, 이제 가족 친지분들한테도 선물해드리기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고, 흑마늘의 효과야 확실하고, 이런 제품도 소개해드렸지만 결국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훈련을 위한 영양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그런 트레이닝이 질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2년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2023년 더 행복하게 근육량도 늘어나시고 장구도 늘어나시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